가볼게요. 21번.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우리의 부등식이 k 곱하기 2의 x제곱, 그 다음에 4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 더하기 4.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문제야. 자, 일단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 지수 부등식을 이거 그대로 해석하시겠어요? 아마 안 그러겠지, 그치? 당연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풀지 말고. 밑이 2하고 4네요? 세상에. 뭐 하자? 치환하고 싶은 생각 당연히 드셨나요? 이까지는 저랑 생각 똑같은 거죠, 그쵸? 1번. 그래서 치환해보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자. 자, 그 다음 이제 뭐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kt,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4. 치환된 부등식을 적었습니다. 저 잘했나요, 지금? 나 지금 뭐 잘못했니? 범위를 적지 않았어. 정말 잘못된 태도야, 맞지, 이거? 야, 우리가 이 부등식을 보고 치환할 생각을 한 자기 자신에게 너무 뿌듯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 여기로 바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부터는 너가 갑자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범위를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별거 아닌데? 자, 그래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치환을 하는 순간 무조건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생각하는 게 1번이어야 돼, 무조건. 자, 여기서 x자리에는 어떤 숫자들이 지금 막 들어가고 있나요? 문제 읽어보시면 모든 실수 x 보이십니까? 모든 실수 x가 막 들어가고 있어. 그럼 우리의 t는 반드시 무슨 수? 양수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쵸? 오케이, 양수겠구나.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이렇게 읽어야 돼. 우리는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읽어야 돼, 맞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어. 아니야.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 t제곱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의 t, 그 다음에 더하기 4. 얘가 항상 0 이상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다 하셨나요? 저랑 생각이 일단 좀 다른가요? 일단 세 가지 방식 다 보여드릴게. 자, 그러면 좌배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잖아.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이면 좋겠대. 오케이, 판별식 0 이하 가면 되겠다. 맞나요? 아니죠. 우리 현재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모든 양수 t에 대해서만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돼. 음수일 때는 이거 부등식 성립 안 해도 돼. 제한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판별식만 적용하시면 안 된다. 자, 보시면은 우리 2차 함수에 무엇을 모르고 있냐면 2차 함수의 축이 뭔지 모릅니다. 맞죠?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 제한된 범위가 0보다 클 때잖아요. 0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축을 0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돼.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기준으로.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축의 방정식은 2분의 k 플러스 1 맞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요거 한번 봐볼게. 자,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냥 그려볼게요. 0차. 2차 함수의 축이 이렇게 음수 쪽에 있어. 자, 제가 그리는 그림들이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해 봅시다. 이야! 이렇게 아래로 블록. 지금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지. t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우리 2차 함수는 항상 양수. 0보다 큰 거 맞죠? 그쵸? 괜찮은데? 야, 이거 좀 더 내려도 되지 않겠니? 0차 내려도 되겠다. 그죠? 좀 더 내려서 이야! 접했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지. 야,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도 되지 않니? 예를 들어서 이야! 돼요? 안 돼요? 괜찮지. 선생님, 음수인 구간이 있는데요? 아니야. 우리는 어차피 0보다 클 때만 관심이 있어. 그죠? t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우리의 함수값은 0보다 큰 거 잘 찍히고 있습니다. 맞죠? 특이사항 없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축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뭐만 고려하면 되겠다. 0에서의 함수값만 고려하면 돼. 0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만 아니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근데 우리 2차 함수에다가 0 넣으시면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오씨, 얘 놀랍게도 무조건 0,4를 지나는 2차 함수입니다. 맞죠?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인 게 보장되어 있어. 걱정이 안 돼. 자, 그러니까 축이 0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럼 그냥 기분 좋은 거야. 최고. 그래서 범위 정리하면은 얘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지금 이 상황 기분 좋은 겁니다. 맞죠? 나이스.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야, 그러면 우리 축이 2분의 k 플러스 1. 얘가 0보다 커. 그러면 그림 그려보시면 0차 됐죠? 자, 이때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0차 기분 좋으세요? 당연히 좋지. 너무 좋아. 자, 접하는 건 기분 좋으세요? 당연히 좋지.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요. 0이어도 돼. 자,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리면 무조건 망하지, 그치? 결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만 하면 되겠다. 접하거나 그냥 안 만나거나.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범위에 한해서는 자, 어떤 범위까지? 판별식 조건까지 적용해 주시면 된다.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k 플러스 1에 그 다음 마이너스 4이시 하시면은 마이너스 16.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쵸? 자, 우리 이 범위랑 이 범위는 공통범위로 해야 돼? 범위 그냥 합쳐야 돼? 당연히 공통범위로 하셔야 돼. 축이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얘네들은 AND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공통범위야. 자, 이 친구는 범위 뭐예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얘는 정리하시면 k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네 둘의 공통범위 구하시면은 범위 어떻게 됩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죠? 우리의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 보라 색깔 범위랑 그 다음에 이 주황 색깔 범위는 얘는 공통범위로 처리해야 돼? 합쳐야 돼? 합쳐야지. 나 지금 케이스 분류한 거잖아요. 이래도 기분 좋고 이래도 기분 좋아. 자, 두 개 범위 합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은 안 되는데 돼. 보다 작거나 같은 거 다 돼. 결론. 둘이 범위 합치시면은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입니다. K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이렇게 다 구하시고 정답은 4번입니다. 야, 근데 약간 어떤 느낌 드세요? 이 문제 지금 3점짜리잖아. 그 3점짜리를 약간 4점짜리처럼 푼 느낌 나지 않니? 풀이의 길이가 뭔가 이 3점짜리의 길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지? 풀려보면은 대체로 이렇게들 좀 많이 푸시는 것 같아. 근데 이번 풀이는 이 문제에 한해서는 별로야. 굉장히 별로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풀이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 여기서 어떤 점이 좀 별로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아. 치환할 거고 치환된 부등식, 2차 부등식으로 해석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됐죠? 이제부터 우리 되게 중요한 태도야. 이거는 미적분할 때, 수투할 때 다 똑같아. 우리가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자, 주어진 부등식 또는 방정식을 그냥 이대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내 입맛에 맞게 좀 조작해가지고 사용할 것인지는 다 내 마음이야. 야, 예를 들어서 여기 숫자 4 있잖아요. 이항 해도 돼, 안 돼? 당연히 되지. KT를 넘겨. 뭐 다 되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조작이라는 게. 그럼 여기서 그 입맛에 맞게라는 게 뭔 소리냐면, 자, 물어볼게.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4.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곡선입니까? 안 어렵죠? 안 어려운 이유가 뭐야? 그려! 이러면 바로 그리실 수 있잖아, 맞지? 자, 좌변에 있는 KT는요, 쟤는 뭐죠? 직선이죠? 예를 들어서 조금 의미 있게 읽어보면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K인 직선이죠, 그쵸? 야, 이 직선 많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자, 곡선은 굉장히 쉽고 직선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약간 한쪽으로 다 이양시켜버리는 순간 좌변 한번 봐보세요. 이거 곡선 한번 볼래? 쉽다, 어렵다? 살짝 어렵다. 이유는 저거 그려! 이러면 바로 못 그리겠잖아. K를 모르니까. 자, 우변에 있는 Y는 0, 직선이죠? 쉽다, 어렵다? 이거는 물론 엄청 쉽기는 하다, 그지? 그냥 X축이야. 자, 여기서 식 조작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원래 처음에 주어진 상태가 이 상태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나야 돼. 자세히 해봐. 유연하게 식을 조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곡선의 난이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곡선을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해. 직선은 그래봐야 직선이야. 이런 마인드. 잘 보세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자, KT보다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4. 자, 우린 t가 0보다 클 때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되는 거야. 나 이대로 풀 거야. 얘는 그래봐야 직선이야. 이런 마인드. 자,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곡선을 그려보자. 당연히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축은 뭐 2분의 1이니까 대충 이런 데쯤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판별식이 음수니까 x축이랑 안 만나겠죠, 그쵸? 붕 떠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그림은 어디만 그리면 될까? 0보다 큰 구간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예를 들어서 뭐 0차 이런 식으로 생긴 2차 함수일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KT 그려보세요. 당연히 그릴 수 있지.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 지나는 직선인데 0보다 클 때만 그리자. 자, 이를테면은 야, KT. 자, 지금 기분 좋으십니까? 좋지. 나는 직선보다 곡선이 더 크거나 같길 바래. 괜찮아. 자, 여기서 우리 K값 언제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접할 때까지 커질 수 있겠다. 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 노란 색깔 직선의 기울기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기분 좋은 거지, 이제. 결론 뭐만 찾자. 이 접하는 순간의 K값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접한다라는 건 우리 직선하고 곡선하고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 중근 가져야 돼, 맞지? 그럼 이거 암산도 돼. t제곱의 상수항 4입니다. 그럼 KT 0차 넘어와가지고 우리의 1차항 계수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완전 제곱식 되도록 1차항 계수가 4 또는 마이너스 4 되면 되겠다, 그치? 그럼 1차항 계수가 만약에 4가 되고 싶어. 그럼 K가 얼마였어야 돼요? K가 마이너스 5였어야 되죠? 넘어오면 4t 이렇게. 그 다음에 K가 얼마여도 돼요? 3이어도 돼. 3t. 그럼 넘어오면 마이너스 4t. 그래야 중근 가지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은 K가 둘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3 얘기하는 거겠죠. 기울기 3인 경우. 결론 접할 때 직선 기울기는 3이야. 그니까 우리의 K는 저 접하는 것보다는 작거나 같기만 하면 끝인 거야, 맞지? 이렇게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보더라도 그걸 내가 그대로 해석할지 아니면 조금 조작을 해볼지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때 중요한 기준은
무조건 곡선이 쉽도록 만드는 게 원칙이야. 직선은 그래봐야 직선이야. 이런 마인드. 자, 이번 풀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푸는구나를 외우지 말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대로 해석하는 건지를 이해하셔야 돼. 자, 마지막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솔직히 중요성은 좀 떨어져. 그냥 하나의 양념처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참고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우리 주어진 이 부등식을 그대로 해석할지 조작해서 해석할지 역시 여기까지는 생각이 똑같아. 근데 우리 t가 지금 양수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궁금한 건 k의 범위고, 그래서 제가 부등식을 어떻게 정리해 볼 거냐면 양변을 t로 나누려고 해. 근데 t는 양수기 때문에 나눠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그쵸? 나눠볼게요. 자, k 그 다음에 t-1 더하기 t분의 4 이렇게 되겠다, 그죠? 혹시 뭐 보이시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 고1 때 산술기하 너무 좋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순서를 살짝 바꿔 적어볼까요? t 더하기 t분의 4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볼까요? t가 양수야. 두 양수의 합인데 얘네 둘은 곱이 일정하죠, 그쵸? 얘네 둘은 오케이 더 크거나 같다. 2 루트 곱한 거 4 맞나요? 4. 자, 그래서 초록 색깔 동그라미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 값, 4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을 가져. 빼기 1 했으니까 이 친구는 어떤 값들을 가집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을 가져. 근데 이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k가 예를 들어 5 괜찮나요? 안 돼. 3 괜찮나요? 괜찮아. k가 3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은 이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하겠다. 어때? 시험 칠 때도 생각할 수 있겠니?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죠, 그쵸? 그래도 이제 어쨌든 교과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다. 중요한 건 2번이야.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유연한 해석. 나중에 훨씬 어려운 걸로도 한번 연습을 많이 해봅시다.